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국내외 의원 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요양병원의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포항시 곳곳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MBC 창사 59주년 특별기획 뉴스. 오늘은 한국 사회 최대 갈등으로 꼽히는 이념 갈등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가 지나고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늘도 산발적으로 내리겠는데요. 먼저 경북 북부에는 오늘 오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 사이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늘 밤에 빗방울만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오늘 하늘빛은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스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기온은 18.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도 21.2도 보이며 평년보다도 낮았습니다. 오늘 대구의 기온은 19도, 안동과 구미 18도로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대구 30도, 안동 27도, 구미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전히 낮더위가 남아있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도 점차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7, 8천 명씩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 대구시의회가 국내외 의원 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의원들 간의 소통과 단합이라는 명목인데 프로그램 내용도 관광성이 강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국내 연수를 떠납니다. 32명 의원 가운데 31명이 참석합니다. 일정표를 보면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과 셋째 날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제외하면 연수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관광성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는 30일은 절물 자연 휴양림을 시작으로 4.3 평화공원,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테마파크에 이어 오후에는 성산포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돈 뒤 비자림으로 향하는 일정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흑돼지 식당과 횟집에서 2차례 화합의 시간을 잡아두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방역 비상 상황에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의회 정례회를 앞둔 시점이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원들 전체 다 그래. 손목에 30명 저는 그래 가다가 그래. 코로나 걸리면 마비잖아 마비.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싱가포르를 가는 것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가 예정된 시기는 코로나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고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시기와 겹칩니다. 시의회 시작부터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평가를 들은 시의회는 의원들 간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며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고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의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2년 6개월 만에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확진된 겁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서는 인천에 이어 6번째입니다. 대구도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10만 명당 발생률은 3만 8천 명으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른 시도는 모두 4만 명이 넘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최근 확진되면서 도내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감염 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현재 정점을 지나는 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경상북도는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년 만에 일률적인 거리두기도 없이 맞이하는 명절이고요.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방역 사각지대를 미리 살피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방역 당국도 추석 연휴를 맞아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 면회 제한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건수 또한 줄었지만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소아청소년 고위험군도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은 창사 59주년을 맞아 4분오열 대한민국 진영 논리를 넘어 미래로라는 특별 기획 뉴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한국 사회 최대 갈등으로 꼽히는 이념 대립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이념을 두고 진보와 보수로 나뉜 대한민국, 사안마다 대립하고 서로 화합하기 힘들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념을 두고 둘로 쪼개진 우리 사회 단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일대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수십만 명씩 모여 세대결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당연한 수사라면서 찬성했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여부는 정치적 이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양쪽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는 보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싸워줌으로 인해서 시민들 간의 내전을 방지하는 건데 지금 한국은 마치 정치적으로는 내전 상황에 이미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나라의 이념 지형은 안보와 외교, 성장과 분배, 노동과 복지 등에 대한 입장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집단별 갈등 인식조사에서 이념 갈등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 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95%, 진보와 보수 갈등이 94%로 나와 갈등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갈등은 모두 이념 갈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여야 갈등은 7%포인트, 진보와 보수 갈등은 6%포인트 상승해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고 2018년부터 시작한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선거 되게 치열했고 사실 양 후보가 거의 0.7%포인트 차이죠. 게다가 양 접전을 벌였던 그런 선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양쪽 진영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이제 좀 집결했다 좀 해서 이제 서로 좀 비토하는 게 강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면서 이념 갈등의 한쪽 축인 대구와 경북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구문화방송은 경북대학교 교수진들의 자문을 얻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대구 경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념과 소수자, 젠더, 세대 등에 대한 관용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따뜻한 정도를 0도에서 100도까지 온도로 표시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친북 세력에는 20.3도, 사회주의자 27도, 반미주의자에게는 28.7도를 줘 매우 차가웠습니다. 대구 경북의 보수성을 생각하면 예상했던 결과인데
더 냉담하게 점수를 준 집단이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집단인 일베 회원의 14.8도, 친일 세력 16도, 태극기 세력에게는 26.2도를 줘 비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민이 이념적으로 가장 불편해한 집단은 일베 회원 29.4%로 가장 높았고 친북 세력 26.1%, 친일 세력 20.5%, 태극기 부대 15.4%, 사회주의자 6%, 반미주의자 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만 보면 대구 경북민들은 보수적이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시민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보수라고 여기고 반대편을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념적인 갈등이 강한 사회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양당 지배 체제 하에서 이 지배적인 이 정당의 정책이나 어떤 공약이 이념의 차이라고 볼 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철만 되면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세대결을 벌이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투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는 담을 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념을 둘러싼 이런 첨예한 갈등은 중재와 타협이 본질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거진 요인이 큽니다. 여기에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을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틀에만 가두는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사고도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수년 동안 포항시 곳곳에서 길고양이들을 연쇄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와 살해 사건. 2달 전 덜미를 잡힌 30대 남성은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이고 3마리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수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으며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성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고양이의 사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으로 인해 희생된 고양이들의 명복을 빌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사죄한다며 직접 쓴 반성문을 읽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며 반성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을 해줘야지만이 결국은 인간 범죄가 안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해요. 동물보호단체는 반복되는 동물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최근에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작 재판부에서 최고형 또는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2만 8천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가운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분실된 휴대폰이 어디 있나 했더니 역시나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국제택배를 이용해서 훔치거나 주운 휴대전화를 해외로 팔아넘기려던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MBC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30대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주차된 차에 다가갑니다. 차에 올라타더니 문도 안 닫고 곧바로 차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글로브 박스에 있던 휴대전화 한 대를 먼저 챙기고 현금 60만 원도 가져갑니다.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휴대폰 밀매 일당은 이렇게 훔치거나 주운 휴대전화를 해외로 팔아넘기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돈 한 푼과 분실폰을 70에서 100만 원에 사들인다는 중국 작물업자들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중국 작물업자들은 단속이 심하다며 배를 이용한 해외 택배 거래를 유도했고 휴대전화를 옷에 싸서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발송을 확인한 뒤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중국 내 작물업자가 연락을 두절하므로 이를 또한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중국 업자들은 이들이 불법 취득한 스마트폰을 판매 사기를 당하여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약점을 이용.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휴대전화는 모두 64대. 최신형 접이식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도 포함돼 피해 금액은 시가 5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경찰은 세관, 우체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배송 중이던 휴대전화 64대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을 불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여수 앞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 양만 10,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대형 폐기물의 경우 선박 안전과 또 어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앞바다를 표류하던 폐가두리 양식시설이 무트로 옮겨집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낡은 철제 구조물도 바다 위를 떠다니다 해경에 발견됐습니다. 돌산 바닷가에 든 페트병부터 유리병까지 온갖 생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지난주 집중호우가 내린 이후 바다로 떠밀려온 쓰레기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상한 생활 쓰레기 그게 많아 엄청. 저번처럼 막 집중호우 쏟아지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하여튼 이쪽 돌산 이쪽에는 가관이야 가관 쓰레기 때문에. 실제로 여수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400여 톤이던 해양 쓰레기는 2020년 3,000톤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도 2,000톤 이상이 수거됐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환경 오염은 물론 선박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폐그물에 선박 추진기가 감기는 등 올해 들어서만 여수 앞바다에서 부유물 감김 사고 24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여객선 엔진에 해양 쓰레기가 끼어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2019년 전북에서는 어선 스크루에 폐로프가 감기면서 배가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해양 부유물을 선박이 운항하면서 잘 관찰해야 하며 선박의 안전 운항 속도도 준수하면서 항해를 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여수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 양만 11,000여 톤. 해경은 항포구에 방치된 폐허구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해상 무단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서 다음 달 5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병근 의원이 김천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김천 문경 연결철도 건설과 관련한 도정 질문을 비롯해 박선아 의원과 이동업 의원의 도정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후 각종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며 다음 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 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에 폐회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중도 우파 성향의 야당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 청년 정치인들이 오늘 대구를 찾습니다. 만 35세 이하 독일 정치인 20여 명은 오늘 오전 스마트시티 센터 데이터 허브를 방문해 대구의 스마트시티 융복합 서비스 시스템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홍준표 시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독일의 비영리 공익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이들은 앞서 국회를 방문하고 한독 경제대표 등을 만났는데 청년과 소통하고 있는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 대구를 찾는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이 생산성이 낮은 특정 서비스업에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경북 지역 예금은행의 대출은 90조 1천억 원으로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7년 말과 비교해서 14년 만에 2.9배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 임대, 도소매, 숙박, 음식 등 서비스업 비중이 50%로 가장 높고 제조업과 농림, 광업, 건설업 순이었습니다.
서비스업 대출 비중은 2018년부터 제조업을 추월한 반면 제조업은 주력 5개 업종의 비중이 2010년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가 지난 뒤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빛 흐린 가운데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오늘 경북 북부에는 오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늘 저녁 사이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오늘 밤에 비가 오는데요. 빗방울만 떨어지는 정도가 예상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스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기온은 18.9도로 출발해서 낮에도 21.2도에 머물렀는데요. 평년보다도 낮은 기온 보였지만 오늘은 다시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목요일 대구의 기온 19도, 안동과 구미는 18도로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대구 30도, 안동 27도, 구미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 오르겠습니다. 낮더위가 남아있어 일교차도 커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 영천 1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영천 28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8도, 상주 2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9도, 상주 2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8도, 의성도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7도, 의성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3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밑도는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밤 사이와 낮 기온의 일교차도 커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